여러분 혹시 이런 신화 들어보셨죠? 의사, 변호사, 세무사 같은 사자 들어가는 자격증 하나만 따면 인생의 성공이 보장된다는 믿음이요. 네, 한때는 정말 깨지지 않을 것 같던 신화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신화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거대한 붕괴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 같은 차원을 넘어서는 구조적인 원인들을 아주 깊고 또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니 돈을 벌려고 가게 문을 연 사장님이 손님이 오는 걸 두려워한다니요. 이건 그냥 힘들다는 푸념이 아니에요. 매출이 오르면 오를수록 오히려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기이하고 끔찍한 현실의 무게가 이 한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역설적인 외침이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건 감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요, 현실 그 자체를 보여주죠. 35%.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심차게 자기 사무실을 연 신입세무사 100명이 있다고 쳤을 때 그중 35명이 3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는 의미입니다. 3명 중 1명 이상이 꿈을 접는다는 이 냉혹한 통계. 앞서 들으신 그 사장님의 절망적인 한탄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모습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수천만 원 하는 사무실 보증금 월세 감당이 안 돼서요. 그냥 월 30만 원짜리 공유 오피스 책상 하나 빌려서 겨우 사업자 주소지만 유지하는 변호사들. 또 점심 장사 끝나자마자 가게 문 닫고 배달 뛰고 저녁 장사 마치면 대리운전 핸들 잡아야 하는 식당 사장님들. 이젠 전문직 사장님이라는 그 이름의 무게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원인, 바로 이들의 숨통을 조이는 눈덩이 같은 보이지 않는 비용의 압박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에 있는 숫자들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숨막히는 현실인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자, 상징적으로 서울 강남에 작은 사무실 하나 차렸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임대료만 최소 500만 원, 직원 2명 월급 주고 4대 보험까지 내주면 600만 원은 그냥 넘어가요. 여기에 관리비, 통신비 같은 자잘한 비용까지 다 합치면요. 고객 한 명 없어도 그냥 숨만 쉬어도 매달 1,200만 원, 실제로는 1,500만 원 이상이 통장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하루 단위로 계산하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50만 원씩 빚이 쌓이는 꼴이에요. 이게 바로 이들이 마주한 출발선입니다. 예전에는요, 진짜 실력만 좋으면 간판 하나만 딱 걸어놔도 입소문 타고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이버 광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제는 고객 눈에 한 번이라도 띄려면 매달 수백, 수천만 원씩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아예 우리 가게가, 우리 사무실이 거기 있는 줄조차 모르는 시대가 된 거죠. 과거에는 있지도 않았던 이 거대한 비용이 지금 이들의 수익 구조를 뿌리부터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에 보시면 자영업의 현실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어치를 팔았다고 해볼게요. 와, 많이 벌었다 싶죠? 근데 그중 70%, 그러니까 700만 원은 월세, 재료값, 직원 월급 같은 고정비로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럼 남는 게 300만 원이죠. 여기서 사장님 본인 인건비,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활비랑 세금을 떼고 나면 가게에 재투자하거나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순이익은 사실상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끔찍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자, 이들을 위협하는 두 번째 원인은요, 훨씬 더 거대하고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와 디지털 플랫폼이 하는 거대한 기술의 쓰나미가 전문직이 오랫동안 쌓아올린 그 단단한 성벽을 아주 체계적으로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변화가 얼마나 빠르고 직접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 국세청이 AI 전담팀을 만들었다는 건 그냥 기술 좀 도입해본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제 이 정도 세금 업무는 전문가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들한테 세금 신고서를 알아서 다 채워서 보내준다? 이건 세무사들의 가장 큰 밥줄 중 하나였던 기장대리 시장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핵심 고객층이 그냥 통째로 사라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전문직이 가진 구조적인 약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있잖아요. 세금 신고, 등기 서류 작성, 간단한 계약서 검토 같은 것들. 근데 사실 그 업무의 80%는요, 정해진 법과 규칙에 따라 반복되는 패턴화된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일이야말로 인간의 실수 없이 24시간 지치지도 않고 처리할 수 있는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죠. 우리가 믿었던 전문성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대체 가능한 기술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돈 문제, 기술 문제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세 번째 원인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극심한 비용 압박이 결국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렸고, 이게 전문직과 고객 사이에 존재했던 가장 중요한 자산, 바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비슷한 경험 없으셨나요? 이거 다 요즘 우리가 너무 흔하게 겪는 일들이잖아요. 며칠을 기다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얼굴은 3분도 못 보고, 비싼 돈 내고 세무 상담을 받아도 늘 바쁘다는 대답만 돌아오고, 고객 입장에서는 돈은 동대로 30%, 50%씩 올랐는데 내가 받는 서비스는 오히려 예전보다 못하다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전문가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거의 새로운 소비 규칙처럼 자리 잡았다고 해요. 어떤 가게든 딱 2번만 가본다. 첫 방문이 실망스러워도 아유 오늘만 그런 거겠지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지만, 2번째 방문마저 실망스러우면 그 고객은 그냥 말 없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나쁜 경험 하나가 온라인 리뷰랑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지금, 단 한두 번의 실수가 가게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된 거죠. 자, 지금까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3가지 거대한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어떤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요? 그 생존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위기에 처한 분들이 따르는 마치 공식처럼 굳어진 생존의 절차입니다. 가장 먼저 고정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직원부터 줄여요.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비싼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 사무실을 떠납니다. 그 다음엔 마케팅 외주 비용이라도 아끼려고 대표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유튜브를 찍고요.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결국 하던 일을 포기하고 전혀 다른 분야로 떠나게 되는 참 슬픈 여정이죠. 이 한 문장이 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던 강남의 번듯한 사무실, 이제는 그게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명예나 체면보다 당장 내 통장에 현금이 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이 시대의 처절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스스로 선택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을 겁니다. 자영업의 현장은 더 극단적입니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직원을 전부 내보내고 사장님 혼자 가게를 지키거나 아내가 주방 보고 고등학생 아들이 주말에 서빙하는 식으로 온 가족이 무급으로 동원돼야 겨우 버텨내요. 잘 되던 파스타 가게를 갑자기 접고 배달 전문 치킨집으로 바꾸는 일도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그냥 사업 전략이 아니에요. 엄청난 개인적 희생과 꿈의 포기를 담보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암울한 현실과 그 원인, 그리고 처절한 생존 전략까지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준비해야 할까요?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교훈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생존 제1원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고정비를 장악하거나 아니면 고정비에게 잡아먹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일해서 매출을 올려도요, 임대료와 인건비가 그보다 더 빨리 불어나는 순간 파산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화려한 사무실 같은 거칠애가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버틸 수 있는 유연하고 실질적인 비용 구조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2번째 교훈은 기술에 대한 관점을 180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는 적이라고 생각하고 싸우려고 하면요, 결국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나를 귀찮은 반복 업무에서 해방시켜줄 강력한 협력자로 활용해야 합니다. 단순한 서류 자국은 과감하게 AI에게 맡겨버리고 우리 인간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 해결, 깊이 있는 상담, 창의적인 전략 제안 같은 고부가가치 영역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전문성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은 결국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두가 비용 줄이느라 서비스 품질이 점점 떨어지는 지금 역설적이게도 기본을 지키는 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문의에 친절하게 답해주고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는 것. 이 당연해 보이는 기본기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고객의 마음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된 겁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이 전문직의 몰락은요, 절대로 몇몇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노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비용 구조, 기술, 그리고 고객의 신뢰라는 이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만들어낸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죠. 이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변화의 거대한 파도는 이미 우리 모두의 발밑까지 와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전문성, 당신의 일은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